종전 기대감을 안고 달려갔던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받으면서 다우존스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리스크 온 심리가 강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기술주의 랠리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오늘 우리 시장의 9,000피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협상 측면에 있어서 쟁점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지점에 시장은 일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오늘 장중에 유가의 변동성을 자아낼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뒤에서 체크해 드릴게요. 자, 프리마켓 움직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대체로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어제 이 시간대 한 4%의 탄력을 보였는데요. 현재 자리 2% 이상의 강세로 이제 35만 원 목전까지 다가서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7%의 탄력, 237만 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K스퀘어까지 같이 달려가면서 대체로 직전 고점 돌파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AI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확산이고요. 삼성전기도 지금 1%의 탄력으로 202만 원 선의 움직임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우리 시장 말고도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무라타를 중심으로 해서 MLCC 관련 종목들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 함께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현대차와 함께 로봇의 강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4.5%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어제 아쉬웠었는데요. 오늘장 보시면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소부장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권까지의 분위기를 봐도 원익 IPS,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소부장 쪽으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부 소부장단에서 공매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장중에 수급 움직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폭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6%의 급등 움직임 확인이 되면서 지금 가스터빈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나오며 10만 원까지 재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인데요. 지금 화신이 22%의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자동차 플러스 부품주의 움직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앞서 보신 대로 삼성 전기 탄력보다도 오늘 MLCC 그 주변부에 있는 삼화 콘덴서가 바톤 터치를 하고 더 달려가는 모습이 이어질지 정규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11%의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원전 안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견조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이 ETF 자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이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겠어요. 미국 시장에서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원전주들의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온기 확산까지 정규장에서 한 차례 더 확인 필요하겠고요. 화신과 함께 성우 하이텍 정말 오랜만에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세 여기까지 체크하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증시 다우존스 지수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가 나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갭으로 떠서 출발하면서 V자 반등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160일 만의 휴전 협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부분이 리스크 온 심리로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밤새 3%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 특히 대형주 반도체에는 가장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5%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면서 역시 최고가 행진 보여줬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80달러까지 어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아 거래에서 81달러로 소폭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남아있는 그 과제, 쟁점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시장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뒤에서 그 쟁점 내용들 살펴드릴 거고요. 이 같은 내용 호르무즈 해역 개방과 관련돼서도 혼선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유가가 추가적으로 70달러까지 더 떨어지지 못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0피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일본의 BOJ가 열리죠. 매크로적인 이슈 한 차례 변동성을 확인해야겠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종전과 관련돼서 이제 19일에 스위스에서 만나서 서명을 하죠. 서명하고 나면 그 다음 뭘까요? 60일 동안에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부분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연 시장이 만족할 만한 협상을 다 끌어가는가? 완전 타결이 된다면 72달러 정도까지도 유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고
있고요. 부분 협상이 있을 경우 $80 수준.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안정화되긴 어렵다는 시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9일에 서명식에서 사인할 초안 내용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해서 지금 모든 전선에서 지금 전쟁은 일단 중단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그리고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호르무즈 해협 무제한 통항 보장, 이렇게 시장이 환호했던 일부 내용들이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됐었죠. 다만 남아있는 쟁점들 측면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통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 쪽에서는 60일 후에는 징수권 우리가 가져간다라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인데요. 여기에서의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지금 160일 동안에 4차례 협상이 있었거든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5번째는 완결한 좋은 합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재건 지원 자금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다는 측면, 가장 중요한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도 고농축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어라는 게 또 이란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추가적인 협상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올려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별 재료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시장에 긍정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모처럼 만에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그 규모도 기존 $200가 아니라 $200억 아니라 $250억 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측면, AI 밸류체인에 있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끊임없는 투자는 계속된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오늘 AI 밸류체인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미국 시장에서 그 전날 쉬었던 마이크론도 올라왔지만 웨스턴 디지털이 나스닥 아래서는 가장 크게 올라간 반도체 장비주였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증설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나왔었죠. 웨이퍼와 관련돼서 앞으로 더 확대 투입할 거다라는 내용들 최태원 회장의 입에서 확인이 되면서 지난주에도 한 차례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갑게도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1기, 용인 1기의 팹 핵심 시설인 클린룸을 원래는 2028년에 오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앞당겨 2027년 8월에 오픈합니다. 페이즈 1의 경우에는 내년 2월로 앞당기고요. 페이즈 2가 내년 8월. 그러니까 페이즈 1, 2, 6개월 단위로 조기 오픈이 확정되면서 지금 메모리 쇼티지의 움직임에 따라서 고객사들에게 선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인 1기 팹의 웨이퍼 투입량도 기존보다 한 20% 이상 늘릴 거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소부장 쪽으로 낙수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클린룸 다시 한번 한양 ENG가 최근 들어 4흘 연속으로 양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 3%대 탄력 받아갑니다. 클린룸 관련해서는 한양 ENG는 3일 연속의 양봉 기록하고 나서 지금 프리에선 조금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정규장 분위기와 함께 소부장 쪽으로 더 움직임이 더 강할지는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신성 ENG의 경우에도 일중 흐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12%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을 일봉상으로 보실 수가 있었고요. 최근 장비 쪽으로의 더 강세 움직임이 펼쳐지면서 소부장단 안에서도 순차적인 급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재와 부품이 그 탄력을 이어받을 차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어제 흡프스프 정말 대단했죠. HPSP에 대한 자금 집중도가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을지도 장비와 함께 소재 부품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꾸준히 지켜보셔야죠. 흑자 전환의 시기가 내년이 아니라 정말 올해로 앞당겨질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금 잘 하고 있는 메모리, 그 플러스로 비메모리가 추가적인 알파의 주가 키팩터가 될지에 대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갑게도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내가 생각만 하거나 마음속으로 어떤 신호를 읽어서 기기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금 뇌와 컴퓨터의 연결 측면에서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칩을
4세대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맡게 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세대까지는 TSMC가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세대 칩 우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부터 이미 개발에 들어갔고 정말 빠르면 내년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운드리의 핵심 장점은 원스톱 턴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관장해서 칩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오사트 기업들 다시 한번 자극 받아갈 수 있는 재료로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같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IP 쪽에서 오픈에트 테크놀로지가 지금 프리에서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1%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은 4.7%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일부 종목들에 있어서는 탄력을 더 키워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전부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쪽으로의 AI5, AI6 칩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바이럴됐던 종목입니다. 오늘장은 1.5% 약세로 출발하면서 프리에선 조금 시가 대비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부장 안에서도 그 손바뀜이 꽤나 빠르죠. 종목 핵심적으로 압축하는 전략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산 쪽으로 반가운 뉴스 들리고 있는데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의 라인메탈과 협력해서 합작회사를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단기 그리고 중장기까지 해서 미사일 방공망 체계에 협력을 이뤄낸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쪽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 방산 쪽에 가장 정통 강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쪽과 손을 잡고 미사일 방공 체계에 있어서 조금 더 협력을 끌어올리게 된다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밸류 재평가가 가능한 재료일까요? 지금 프리 시작하고 나서 탄력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12%까지 고점 높여가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지금 방산주들은 전쟁 발발하고 나서 3, 4월 고점 경신 이후에 크게 빠졌었거든요. 오늘 LIG DNA의 소식이 방산 전체적으로까지 옹기악산이 될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뉴스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들 서한 앵커가 바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많은 당일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대신증권에서 아침부터 열일을 했습니다. 많은 보고서가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 MLCC 기판에 대한 모멘텀, 두산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소재 모멘텀, CCL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220만 2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이 두산의 실제 가치 절반은 전자 비주에서 나온다라며 그 CCL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그 핵심 소재인 하이엔드 CCL이 강한 수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고요. 이로 인한 매출 성장, 여기에 또 태국 신공장 증설로 중장기 외형 성장까지 확보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연결 자회사 모멘텀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 그리고 두산 테스나를 통한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분석하며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 안고 다시 한번 전일의 조정을 딛고 달려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판 쪽은 심택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16만 원으로 역시나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엔비디아 소캠2 양산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 매출 증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특히나 2분기의 실적 개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성장이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았고,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엔비디아의 소캠2 양산 확대로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 이익 확대 국면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추가적인 흐름 16만 원을 넘어서 차트가 위로 더 바라볼 수 있을지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 현대모비스는 어떨까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업종 내 유일한 탑픽으로 제시하며 87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성장이 곧 모비스의 성장을 불러올 것이다라며 이제는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닌 이 휴머노이드 산업의 하드웨어, 이 플랫폼 티어 1 공급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수혜의 폭을 단순히 BD의 성장이 아닌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향후 BD의 상장 이후에도 오히려 밸류에이션 희석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기존의 공급 체인에 더불어 이러한 경쟁력을 반영, 업종 내 유일한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추가적인 질주에 힘입어 오늘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점검해 봐야 될 텐데요. 아직 예상 호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8,545선, 야간 선물 지수 거의 3% 가깝게 급등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기대감 갖고 지켜보죠. 두 분 모셨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헤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얼마나 또 뜨겁게 반응을 해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갖고 전략을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예상 호가 이제 곧 조금씩 잡힐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8,618선 정도로 지금 호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이나 반도체가 이끄는 장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김 차장님, 지금 어때요? 사실 어제 전까지로 봤을 땐 소부장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어제는 종전 기대감이 다시 또 반도체 투톱과 삼성 전기로 모아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결국은 다시 대형주의 장세로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양시장의 온도차가 이어지고 있어요. 종전 기대감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핵심은 뭔가요? 일단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이제 금리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네. 일본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제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현재 그리고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밸류에이션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느냐 아니면 소부장을 사느냐 둘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측면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이용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전기가 사실은 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ETF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그 억제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대략 그 금액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물량들을 시장에서 소화해내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7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밸류에이션 지금 PER 기준으로 대략 한 35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지만 삼성전기가 내년 실적을 좀 끌어다 본다면 합당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이 된다면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의 앞으로 실적 이익 성장치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사실은 기저 측면에서 훨씬 27년도에 실적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마도 기저가 반영되는 7월 이후부터는 실적의 성장폭, 그러니까 수출판가죠. 수출판가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소부장, 특히 이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출판가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27년도에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초과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부장, 특히 이제 내년도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 특히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투톱의 어떤 실적 기울기 측면에서 특히 반도체 수출 단가는 7월부터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고 네네. 전기의 경우에는 그 전에 설명하셨을 때는 좀 더 가파르게 갈 수 있다. 그럼 지금 전기를 어느 정도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전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년도 기준으로 대략 한 35배 가격. 정도 네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26년, 27년도, 27년도의 실적이 많이 증가하는 네.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8년까지 지금 CPO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네. 플리칩 BGA, 메인 아이템이죠. 플리칩 BGA의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아마 단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탑2가 가졌던 내러티브를 삼성전기가 그대로 이어서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네. 27년도에 아마 분기 실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것이기 때문에 26년도 하반기까지는 삼성전기를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 된다. 네, 지금 충분히 한번 네. 사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지금 사막 콘덴서도 급등이어서 MLCC에서도 이제 대장보다는 이등주로 가야 돼? 이런 고민들 하실 텐데 지금 전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뷰가 나왔거든요. 김경국 차장님의 뷰. 지금 199만 원에서 어제 마감한 삼성전기에 대한 매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력으로 가볼까요? 지금 어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이제는 실적으로 완전히 다시 시선을 돌려가는구나. 25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시작으로 다시금 실적 기반한 종목들, 반도체 포함, 전력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증권가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턴하고 있다. 변압기 3인방 지금 다시 봐야 될지. 사실 그 주변부에 있는 종목들 네. 안에서도 일진전기, 산일전기 뷰를 계속 좋게 봐주셨단 말이에요. 이 팀장님, 지금 다들 조정받고 올라오잖아요. 네. 여기서 그럼 종목 선택을 어디에 포커스 맞춰서 해야 돼요? 전력기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전력기기 3사뿐만 아니라 뭐 일진전기나 산일전기까지도 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한 박자 늦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이 일정 부분 가격대까지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둔화가 될 때 그 수급세가 이제 전력기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반도체 투톱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본다면 5월달 들어와서 시장이 약간의 어떻게 본다면 대형주 위주 장세, 그 중에서도 시장의 주도주들만 계속적으로 갔던 장세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뭐 조방, 원, 전 이 섹터들이 잘 못 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세가 어느 정도 지수의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물론 8,000포인트 이상 그리고 9,000포인트까지 가려고 한다면 반도체 투톱으로만 시장을 이끌려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다라고 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방원 전 섹터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올라갈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의 일진전기와 산일전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LS 일렉트릭이 저는 가장 이뻐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가장 전력기기 주 중에서 실적에 대한 상승 탄력인가 그 변화성이 제일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세가 이제 변압기에서 배전반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도 LS 일렉트릭의 어떻게 본다면 전년 대비 실적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 준다고 보면 이제 전력기기의 대장주가 LS 일렉트릭으로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LS 일렉트릭을 그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LS, 알겠습니다. 전력에서 조금 더 저희 확산해서 볼게요. 조방, 원, 전으로 봤을 때 특히 원전과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궤를 같이 하잖아요. 오늘 관심주가 BHI로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간밤 원전 좋던데요. 지금 BHI도 이틀 전 양봉 여전히 꺾이지 않고 지금 다시 사야 되는 시그널인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일정 가격대로 올라와 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장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이제 10만 원대까지도 이상까지 올라가줬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원전 기자재단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정 가격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가격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는 것처럼 원전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올라가야 나머지 종목들이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실적 그리고 갖고 있는 회사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 열 해수 보일러 장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1위의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또한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21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네,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급락이 나와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200에선 딱 멈추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9만 원까지 다시 보자. BHI, 원전도, 기자재, 그리고 부품 관련한 종목들로 다시 확장해서 보자. 자, 그럼 LIG 개별 뉴스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라인메탈과 미사일 방공 체계를 함께 협력한다. 프리미엄 측면에서도 완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 차장님? 일단 방산이 사실은 네. 반도체와 그 역의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좀 보여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방산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방산이 근데 사실은 반도체 섹터 이외에 여러 섹터 중에 사실은 분기 이익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방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 이제 네. 본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라인메탈과 관련된 이슈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좀 떨어지는 상황은 맞는데, LIG 같은 경우에는 수주 관련된 모멘텀들이 가시성에 들어왔다. 그래서 거의 이제 8분 응선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산 섹터 내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주가 탄력성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탄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신고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적과 이제 이번 뉴스로 과연 실적 직전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 그 100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본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상 호가상으로 코스피가 2.5%의 탄력 8,758선 호가 받고 있고요. 코스닥도 1,039선으로 0.5%의 오름세 기대됩니다. 같이 시가 확인해 보시죠.